자, 2017학년도 수능 문제 나형에 대한 해설을 하는데 2016년 11월에 이제 시행이 된 거지, 그지? 자, 뭐 3점짜리 중에서는 특별히 따로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으니까 14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14번 문제를 보면은 두 함수 fx, gx라고 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fx 분의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런데 fx라고 하는 것은 현재 2에서 어때? 2 갖다 집어넣으면 연속이 아니지, 그지? 그리고 gx는 1차 함수 또는 상수 함수가 되기 때문에 a 값이 0이면 상수 함수고 a 값이 0이 아니면 1차 함수지, 그지? 그러면은 지금 이 함수는 x 이퀄 2에서 연속이 된다라는 것으로 좀 바꿔 이해해도 되겠지, 그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라는 말을. 자, 그럼 2에서의 좌극한 우극한만 조사하면 되는 거니까 리미트 x가 2의 좌극한으로 갈 때 fx 분의 gx와, 자, 그리고 리미트 x가 2의 우극한으로 갈 때 fx 분의 gx가 서로 같다, 그지? 자, 그럼 2 갖다 집어넣게 되면 2의 좌극한은 여기다 집어넣는 거니까 2분의 뭐가 돼? 2a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 다음에 우극한은 1인 상태, fx가 1인 상태가 되는 거니까 2a 더하기 1이 되겠다. 그래서 이 등식을 풀어가지고 a 값을 찾아주면 될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으로 넘어가자. 15번.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공차를 d라고 얘기를 하고 0보다 크다라는 표시를 해주고, 자,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n이라고 하는 것은, 자, a 더하기 n-1의 d. 물론 우리가 그동안도 이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조건에 따라서는 an을 직접 설정하지 않고 그냥 중간항을 갖다 구해가지고 해결해 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 그지?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항을 설정해가지고 기본 풀이부터 좀 보는데, a6 더하기 a의 8. 자, 그럼 값어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a가 2개니까 2a가 될 거고, 5d에 또 여기서 몇 d가 되는 거야? 7d가 되는 거니까 12d는 0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6d가 될 거야. 자, 그러면은 나번의 식을 갖다가 보게 되면, 자, 절대값에 a6이라고 하는 건 여기다가 5d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d가 될 거고, a7이라고 하는 것은 0이 되는 거지, 얘는, 그지? 6d 마이너스 6d 더하기 6d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3이 될 거고, 공차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지? 공차가 3. 그럼 a의 2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항 마이너스 6d에다가 공차 d를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5d. 그래서 마이너스 10으로 한다면 역시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을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16번은,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알파 %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표준 정규 분포 상에서 봤을 때는 z가 k, 절대값 z가 k보다 작거나 같다가 됐을 때,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 자,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m, 시그마 제곱이라고 얘기를 해보자. 자, 그랬을 때 표본의 크기를 n으로 해서 추출한 표본의 평균을 x 바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자, 이 x 바는 m, 뭐가 되는 거야?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라는 분포를 따르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자, z바의 분포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 또는 z바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을 때, 이때 우리가 알파 %로 모평균 m 값을 갖다가 추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지.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x바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찾고 있는 게 이 값이 뭐냐를 묻고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k 값이 뭔지 봤더니 99% 신뢰도 그러면은 2.58이 될 거고, 그지? 그래서 2.58 곱하기 n 값 크기는 64라고 나와 있지, 그지? 루트 64분의, 자, 그 다음 표준 편차는 40.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구하고자 하는 c 값은 계산만 해주면 이제 끝날 거야, 그지? 요 정도 난이도로 나와주면 참 고맙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17번. 이제 등비급수에 관련된 문제인데, 요거는 그림을 조금 확대해가지고 보도록 하자. 자, 먼저 첫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이 도형의 넓이 2배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이 도형은 항상 원이나 부채꼴이 나오면은 중심과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활꼴의 일부가 될 거야, 그지? 자,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준다가 되는 건데, 자, 이 길이가 얼마? BC의 길이가 얼마야? 2가 되는 거지, 그지? 그지? 지름의 길이가 4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 길이도 마찬가지 2가 될 테고, 자, 반으로 쪼갰으니까 여기가 1이 될 거야, 이렇게, 그지? 그럼 당연히 높이는 루트 3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각의 크기가 60도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지? 자, 그래서 이 도형 하나의 넓이를 갖다가 보게 되면 360도 분의, 자, 60도 곱하기 파이의 반지름 제곱에서, 자,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1 곱하기 높이 루트 3.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얘는 6분의 1이니까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첫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형태로 간단하게 구해낼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이게 루트 3이라고 이제 구해낸 거야. 자, 이렇게 구해냈고, 그럼 이 원의 반지름 길이는 뭐가 될 거냐면 2분의 루트 3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닮은 비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구하게 되면, 자, 반지름의 길이 처음엔 2가 됐었는데, 자, 방금 구한 것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고, 자, 그럼 1대 4분의 루트 3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지? 자, 따라서 넓이 비는, 자, 넓이 비는 제곱비니까 1대 16분의 3이 되겠네. 자, 그런데 원래는 원이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거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공비를 구하게 되면은 16분의 3에다가, 자, 2배만큼 개수가 늘어난다. 그래서 8분의 3이라는 값으로 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공비가 8분의 3이 되고 첫째 항이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등비급수니까 그 뒤로는 이제 계산만 좀 해주면 될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그럼 머릿속으로는 fx가 x제곱 더하기 뭐 px 더하기 q꼴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지? 자, 그랬을 때 fx는 0을 만족시키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 뭐 두 근 사이의 거리라고 봐도 되는 거고 두 근의 차로 봐도 되는 거고,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어진 그 극한의 식을 갖다가 봤을 때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거야. 뭐냐면 f의 a라고 하는 것이 0이 되는 상황하고 f의 a라고 하는 게 0이 되지 않는 상황.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지, 그지? 그렇잖아. 만약에 0이 되면은 0분의 0꼴이니까 뭔가 다른 변형이 필요할 텐데, 만약에 fa가 0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은 뒤에 값은 사라지고 0으로 사라질 테니까 얘네들의 비율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그지? 그래서 fa가 0이 아닌 상황이 되면은 주어진 극한은, 자, 식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fx 더하기 x 마이너스 a 분의, 자, fx 더하기 빼기 x 마이너스 a.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a 갖다 대입할 수 있으니까 fa 분의 fa가 되어서 1이 될 거야, 그지? 그럼 이 값이 5분의 3이 된다는 사실에 모순이 되는 거지, 그지? 맞아? 자, 그래서 fa는 0이다가 맞게 되는 거고, 자, 그럼 함수 fx를 갖다가 우리가 최고차항 계수 1이라고 그랬으니까 x-a의 x-b가 된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는 0을 만족하는 x값도 알파 베타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집합으로 표시를 하면은 a, b라고 하는 집합하고 크기 순서는 모르겠지만 알파, 베타라고 하는 이 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이 될 거야, 그지? 그러니까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라고 하는 건 절대값 a 빼기 b로 봐도 상관없겠다. 이해되지, 그지? 자, 그러면은 이런 설정에 의해서, 자, 극한을 갖다가 다시 조사하게 되면,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에 x-b, 그 다음에 더하기 x-a 분의, 자, x-a, 그 다음에 x-b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자, 그래서 0 되는 요소를 전부 다 약분을 하고 나면은 a 갖다 대입했을 때 a 빼기 b 더하기 1분의 a 빼기 b 마이너스 1, 그 값이 5분의 3이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5에 a 빼기 b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것은 3에 a 빼기 b 마이너스 더하기 3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자, 그럼 이 값 넘어오게 되면은
2에 a 빼기 b라고 하는 것이 8이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2로 나눠버리면은 자, 이 값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지? 요렇게 해서 이제 답을 찾아주면 될 거야. 자, 18번 문제였고. 어, 19번, 20번, 21번을 보자. 근데 21번하고 20번도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29번이 오히려 쉬우니까 우리 20번하고 21번하고 30번을 마지막에 좀 몰아서 풀고 29번까지 먼저 쭉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자. 알겠지? 자, 19번 문제. 아직 다 안 썼어? 됐어. 자, 19번 문제 보자. 좌표 평면 위에 한 점 x, y에서 x 더하기 1, y, 그 다음에 x, y 더하기 1, x 더하기 1, y 더하기 1.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말하면 얘는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는 이동이고 얘는 y축 방향으로만 1만큼 이동하는 거고 얘는 x축,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좌표 평면을 좀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런 얘기야. 여기 x축, y축, 원점 이렇게 있을 때 1, 1 이렇게 보자.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다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이동들을 갖다가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놓도록 하자. 이렇게. 그러면은 자, 오른쪽으로 가는 얘가 기역, 얘가 니은, 이게 이제 디귿의 방향.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자, 이런 세 가지 이동 방법에 의해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4,3까지 이동하겠다. 4,3까지. 그러면은 최대 몇 번 이동할 수 있는 거냐면 최대 7번까지 이동할 수 있겠지, 그지? 대각선 방향 이동이 적으면 적을수록 어떻게 돼? 많은 이동을 선택하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디귿은 일단은 최대한 몇 번 이용할 수 있냐면은 y값 때문에 3번까지밖에 이용 못 하겠지, 그지? 자, 그래서 디귿은 최대 3번에서 최소 0번까지 이동할 수 있는 거고, 자, 디귿이 3번이 되면은 4,3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해야 되니까 기역이 1회가 붙어가지고 최소 몇 회 이동한다? 최소 4회 이동하는 거지, 그지? 최소 4회. 그래서 가장 작은 k값은 4가 되고,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디귿이 이제 0번이 이동이 되면은 기역이 4번, 그 다음에 니은이, 그지? 니은이 3번. 자, 그래가지고 총 7회 이동하는 거니까 k 더하기 3이 최대값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지? 자, 그러면은 x가 k가 될 때는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귿 3개랑 자, 디귿이 3개, 기역이 하나가 되는 거니까 얘네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4팩토리알 나누기 3팩토리알이 되겠죠, 이렇게, 그지?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디귿이 이제 2번이 되면은 디귿이 두면은 2번이면 2,2까지 갔다고 생각해봐. 여기서 4,3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기역이 2번이 있어야 되고, 자, 다시 기역이 2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이 1번 있으면 될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네를 일렬로 나열하겠다. 그래서 5팩토리알, 2팩토리알, 6팩토리알로 나눠준 거야, 그지? 자,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거는 뭐가 될 거냐면 디귿이 한 번 이동한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1,1에 도착했으니까 여기서부터 4,3으로 가기 위해서는 x축 방향으로는 3번, y축 방향으로는 2번 이동하면 되겠지, 그지? 자, 기역이 3개, 니은이 2개.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나번에 들어갈 거네. 6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6팩토리알 나누기 3팩토리알에 2팩토리알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나번이 완성이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마지막에는 뭐가 돼? 디귿을 한 번도 쓰지 않는 거니까 기역이 4번, 그 다음에 니은이 3번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은 이제 라지 n 값 찾는 것도 어렵진 않겠지, 그치?
자, 모든 경우의 수 그럼 쭉 다 더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고, 자, 20번, 21번은 우리가 마지막에 좀 몰아서 본다고 했었고, 자, 26번 4점짜리로 좀 먼저 넘어갑시다. 자, 곡선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 위의 점 1,1에서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정보를 준 거냐면은 1,1에서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f의 1은 1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줬어. 그러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야? 접선의 기울기 2가 돼야겠지, 그지? 수직이면은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f'의 1이라고 하는 게 2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지? 두 식을 연립하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 계산은 좀 생략을 할게요. 자, 그럼 27번.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한 정수 ABC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갖다가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일단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7이 된다를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뭐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 그지? 맞아? 자, 그 다음에 2의 A승 곱하기 4의 B승은 8의 배수가 된다라고 했는데, 8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2의 3승 곱하기 얼마 이렇게 나와야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밑을 갖다 통일시켜 버리면은 2의 A 더하기 2B 제곱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A 더하기 2B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럼 개수가 큰 거 기준으로 해야지 우리가 개수가 적게 나오는 거니까, 자, 이렇게 보자. B가 0이 된다라는 경우 첫 번째 이렇게 보자. B가 0이 되면 A는 3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A를 갖다가 A 다시 더하기 3이라고 놓고, 자, 그럼 여기 설정되는 A 다시라고 하는 것은 의미 아닌 정수로 보면 되겠지, 이렇게, 그지? 의미 아닌 정수로 보고, 자, 그러면은 가번이 뭐가 될 거냐면, 가라고 하는 것은 A 다시 더하기 3, B는 0이니까 C가 7이 된다. 자, 그럼 A 다시 더하기 C라고 하는 게 4가 되는 의미 아닌 정수니까 2H의 4. 자, 그럼 5C 4가 되는 거니까 5가지 경우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B가 1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B가 1이 되면 A는 1보다 크거나 같아. 그래서 A를 갖다가 A 다시 더하기 3. 원래는 다른 문자로 설정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뭐 수능 문제를 풀고 있는 거니까 이거 같이 봐도 상관없을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얘도 이제 뭐가 될 거냐면, 얘도 의미 아닌 정수가 되겠다. 자, 그래서 가번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바뀔 거냐면은 A 다시 더하기, 1이지, A 다시 더하기 1. A 다시 더하기 1 더하기 B는 1이 되는 거고, C. 그래서 7이 나오는 거니까, 자, 따라서 A 다시 더하기 C는 5가 될 거고, 자,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는 2H의 5. 그럼 6C의 5니까 6가지 경우가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그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B값이 이제 2인 경우로 보는데, B값이 2보다 커지면은 A값은 어떻게 봐도 의미 아닌 정수가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B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A는 의미 아닌 정수를 만족한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B값을 갖다가 B 다시 더하기 2라고 놓고, 그럼 B값이 의미 아닌 정수로 설정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바뀌게 될 거냐면, A 더하기 B 다시 더하기 2 더하기 C는 7. 그래서 A 더하기 B 다시 더하기 C는 5가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3H의 5. 그러면은 7C의 5가 되는 거니까, 자, 7C 2로 계산하면 얼마가 돼? 21가지가 나오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5 더하기 6 더하기 21. 그러면은 32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겠네,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8번. 자, 28번. 요런 문제 나오면 좌표 설정 잘하면 좀 쉽게 풀린다고 했었지, 그지? 그래서 Pn의 X좌표가 4의 N승이니까, 자, 4의 N승 컴마. 그러면은 그럼 얘는 2의 N승의 제곱이니까 여기 2의 N승 이렇게 Y좌표 구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럼 P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것은 4의 N 더하기 1승 컴마 뭐가 돼? 2의 N 더하기 1승이 되겠지, 이렇게. 그지?
자, 그래서 Pn의 n 더하기 1이라는 선분의 길이를 갖다가 ln이라고 한다고 했고, 어차피 그걸 제곱하는 거니까 제곱을 해서 구하자.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 이용해가지고 4의 n 더하기 1승에서 4의 n승 빼는 거야, 그지? 자, 이렇게 빼서 제곱을 하고 더하기 2의 n 더하기 1승 마이너스 2의 n승의 제곱. 자, 그럼 4의 n 더하기 1승 이런 거를 이제는 고3이 됐으니까 좀 바꿀 수 있어야지. 이렇게. 그럼 4의 n승이 4개에서 1개 뺐으니까 이제 3개가 남겠지, 그지? 그러면은 9 곱하기 어떻게 돼? 4의 2n승이니까 16의 n승 이렇게 나올 거고 더하기. 자, 얘네는 그냥 4의 n승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4의 n승.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럼 주어지는 이 극한의 식을 갖다가 다시 한번 써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ln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9 곱하기 16의 n승 더하기 4의 n승. 그럼 ln 더하기 1제곱이라고 하는 건 9 곱하기 16의 n 더하기 1승 더하기 4의 n 더하기 1승인데, 어차피 분모의 절대값이 가장 큰 항으로 모든 항을 나누게 되면 뒤에 식은 0으로 사라지겠지, 그지? 9도 똑같이 약분이 될 거고 16으로 나눠버리면 얼마가 되겠다? 16이라는 값이 이렇게 남게 되겠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필요한 내용 메모를 하시고 그 다음에 29번으로 넘어갑시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일단은 뭐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좌표를 설정해 줘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돼. 좌표가 필요할까? 아니면 좌표 없이도 해결이 될까? 이런 이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29번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합시다.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m값이 되고 표준 편차가 5가 되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10보다는 F20이 크고 F4보다는 F22가 크다.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확률 밀도 함수 나오게 되면은 뭐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가 나오고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확률을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항상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그래프를 갖다가 좀 그려서 생각하라고 그랬지? 그래프를 그려 생각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프를 갖다가 그려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y는 fx가 그려지게 될 거야. 이해되지, 그지? 자, 이때 f4, f10 함수값을 갖다 물어보고 있는데 4보다는 10이 크겠지, 그지? 그 다음에 20과 20이 이렇게 해가지고 f20이 f10보다 커지는 순간이 된다는 얘기는, 커지는 순간이라는 얘기는, 자, 여기가 이제 평균이 되는 거잖아.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m값이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지? 여기가 m값이 되는데 같은 공간 안에 한쪽에 10, 20이 이렇게 있으면은, 10과 20 이렇게 있으면은 f20의 값이 더 크겠지. 그러니까 10과 20 중간 어딘가에 평균이 있겠구나가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얘네 둘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은, 평균은 일단 10보다는 크고 20보다 작은, 다시 말해서 10과 20은 평균의 반대쪽에 놓이게 된다가 될 거야, 그지? 자, 그러면 20이라는 값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와 있어. 그럼 20하고 대칭이 돼 있는 이런 값이 이제 보이게 될 텐데, 자, 어차피 이 거리가 지금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뭐라고 설정할 수 있냐면은 2m-20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지, 그지? 자, 왜 그러냐면은 a 더하기 b의 중점이 m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a는 2m-b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F12이 얘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는 10이라는 값은 여기 이쯤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여기가 10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지? 자, 그러니까 얘네들을 보면서 첫 번째 세울 수 있는 식이 뭐냐? 10이 뭐보다 크다? 2m- 순서를 좀 바꾸자. 2m-20보다는 10이 크다.
이런 걸 하나 설정할 수 있을 거고,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F4와 F22. F4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4를 내가 만약에 자, 이런 값으로 4를 설정하잖아. 자, 그럼 대칭 이동해가지고 이 값이 뭐가 될 거냐면은 2n-4가 되겠지, 이렇게, 그지? 근데 22라고 하는 것은 20보다 큰 이런 범위에 이렇게 해서 22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22보다는 2n 빼기 4가 커야겠지, 그지? 그래서 22보다 2n 빼기 4가 더 크다. 자, 그럼 두 관계식을 갖다가 풀어보면은 얘 넘어가게 되면 30. 그래서 2로 나누게 되면 m값은 15보다 작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m값 반대로 넘어가면 26. 2로 나눠버리면은 13보다 이렇게 큰 거야, 그지? 이런 범위의 m값을 갖다 우리가 찾을 수 있겠네, 그지? 자,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m값이 자연수일 때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그러니까 자연수인 m값은 뭐밖에 없어? 14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그지? 14밖에 없겠다. 자, 그리고 표준 편차가 5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14,5의 제곱이 되겠다. 자, 그래서 확률을 구해봅시다. 17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8보다 작거나 같은 이 확률은 표준화시키면 17에서 14 빼면 3이니까 5로 나눴을 때 0.6보다 크거나 같고, 아이고, z, 그지? 자, 그 다음에 18, 14 나누면 4가 되는 거니까 0.8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이것도 뭐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표준 정규분포 곡선상에서 봤을 때 자, 여기가 0.6, 여기가 0.8, 이만큼의 확률이니까 0부터 0.8까지 해서 0부터 0.6까지를 빼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2를 갖다 빼는 거야. 2를 빼게 되면 얼마가 돼? 0.02 이렇게 나오겠지? 0.062. 거기다가 1000을 갖다 곱했으니까 62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겠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9번까지 받고 잠깐 쉬었다가 그 20, 21, 30분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